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아유, 오늘까지 몸이 별로 안 좋네. 여러분들, 질문을 좀 제가 많이 받는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죠? 보증금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초간단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버나 그런 데서도 오늘 선순위 임차인 쫙 봤거든요. 근데, 이 가장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사람들을 한번 다 봤어요. 다 하수, 개하수. 왜?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건물을 사고 팔지 않았어요. 건물을 사고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한 번쯤 저처럼 매매를 했다든가 매입을 했다든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 방에 해결해요. 한 방에. 한 방에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들 강의하는 거 딱 보니까 뭐 주저리 막 뭐 길게 뭐 3, 40분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아유, 하수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매매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해본다든가 매매를 해봤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1초면 확인해요. 1초면. 그래서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유튜브 좀 많이 까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매매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경매물건 볼 때 이런 거, 그죠? 전입일자는, 그죠? 전입일자가 빨라요. 그죠? 근저당권보다. 말소 기준 등기죠, 이게. 이거보다 빨라요. 그럼 이 사람들 대항력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뭐,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제 교재 맨 밑에 실어놨어요. 단 1초면 돼요, 1초면. 근데 이런 거 갖고 연구하고 뭐 등기부 뒤져보고 뭐 어쩌고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는 사람 있고, 뭐 명도소송 과정에서 밝혀지네 어쩌네. 물론 밝혀지죠. 저도 밑에 이제 교재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언제 그 많은 경매물건 다 보고 조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그렇게 해봤어요.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에서 이제 선순위 가장 임차인 1초 안에 판별하는 방법. 판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방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선순위 가장 임차인인지 진짜 임차인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모르면 사람들이 한번 유튜브 다 뒤져보십시오.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가장 임차인, 별의별 얘기들 다 해요. 주저리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걸 한 번도 자기가 매매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소유도 해봤고 매매도 해봤고 가지고 있지만, 그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을 딱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줘.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이제 네이버 그런 데 보면 참 잘못된 상식들이, 지식들이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저희 구독자분, 제 교재 사신 분한테 좀 연락이 와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옛날 교재에도 사실 실어놨긴 했는데 강의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를 제가 팔고 있고요.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 올릴 거고요. 유튜브에서 강의한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들고 있고, 뭐 이렇게 1000페이지 이상 되고 보조교재가 10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례, 판례, 법조문들 실었고요. 경매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매 물건이 딱 나왔어. 10분 안에 끝낼게요. 오늘 좀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근저당권이 2013년 9월이죠. 여기는 2013년 9월보다 다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딱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된다고요. 왜? 저는 건물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죠?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빚당이 어렵지만 조만간에 처분해야지 이제 1분 안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오늘 좀 저기 질문 주신 것 중에 그게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요게 있거든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얘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대항력, 우선 변제권 한 묶음이라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 얘가 대빵이에요. 대빵. 얘는 우리가 이제 경매 배당을 할 때 물론 당해세 뭐 국세 뭐 그런 거 있죠. 임금 채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들 이제 이렇게 물건들 배당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배당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해세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게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한다는 게 뭐예요? 최우선으로 배당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국세, 당해세, 임금 채권 그런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약자겠죠? 그죠? 소액임차인이에요. 소액임차인들한테는, 이런 것보다 우선해서, 최우선해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제 교재에 다 실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대항력은 말 그대로,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그러니까 인도는 별로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전입이 돼 있어야 돼요, 전입이. 그죠? 그 우선 변제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있죠, 이렇게요. 말소 기준 등기가 있을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있으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일 때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은요, 이 말소 기준 등기죠.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여도 상관없어요. 후순위여도 상관없다. 단 언제까지 해야 되냐?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되기 전까지. 우리가 등기부에 보면 경매가 들어가면요, 등기부에 경매 기입 등기라고 딱 표기가 돼요. 그러면 이 이전까지만 전입과 그죠? 주택의 인도를 그러니까 전입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항력만 유지하면, 그러니까 전입이 뭐라고 했죠, 제가요? 전입은 대항력이다. 전입은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전입만 해놓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1억 5천 보증금이 있다고 신고하면 1억 5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먼저 최우선 배당해 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대항력은 말 그대로 전입을 해야 되고, 그죠? 우선 변제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이렇게 있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말소 기준 등기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여기다 전입을 했어. 먼저 전입을 했어. 전입을 하고 이때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요. 이때 기입 등기가 됐다고. 그런데 대항력은 말 그대로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물건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을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안 해줍니다. 또 배당 요구를 안 했어도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 요구 안 했는데 배당 요구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전입은, 아니. 뭘 말씀드리려고 했더라? 대항력은 우선 변제권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죠? 우선 변제권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이 저당권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다가 까먹었는데, 이거에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전대 확배 이렇게 왔습니다. 전입은 대항력이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확정일자는 배당이다. 그죠? 전대 확배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헷갈려요. 전입은, 그죠? 전입은 대항력이고,
확정일자는 배당이다. 전대 확배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정일자는 내가 배당을 확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선순위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내가 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잖아요. 내가 이때 만약에 전입을 했어도 경매 기입 등기가 그 후에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최우선에서 이 저당권자보다 또는 이 국세, 지방세 아니면 뭐 임금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금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이거든요. 1억 6,500 현재 11월 달에 제가 했거든요. 1억 6,500인데 5,500만 원까지 1억 6,500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이 금액 이하여야 돼요. 이 금액 이하. 그죠? 이 금액 이하여야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6,5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받는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안산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안산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이거든요. 8,500만 원이 만약에 신고돼 있다. 이 이하로 만약에 8,900돼 있다. 그럼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빵원이에요. 만약에 여기 그 말소 기준 등기가 있고 경매 기입 등기가 이때 돼 있고 이때 내가 전입을 했다면 이때 만약에 8,900이다. 이 사람은 빵원이에요. 빵원. 그 이하 사람들만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금액은 8,900이면 얼마를 받냐? 2,800을 받습니다. 2,800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그리고 이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또 아니면 국세, 지방세, 임금채권 그런 것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저당권 뒤에 이게 경매가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아는 사람들, 친인척들 여기다 가짜로 전입을 시켜놓고 그죠? 가짜로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명도성이나 인도성 할 때 다 밝혀집니다. 밝혀지고, 그 금전에 관련된 사실조회들 통해서도 다 밝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낙찰자인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이전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면 되잖아, 우리는. 그죠? 사실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요.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가장 임차인이 제일 무섭죠. 선순위 모르시는 분들은 제 교재 제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선순위 가장 임차인이 제일 무서운데 주민등록만 딱 돼 있어. 그런데 보증금도 미상, 확정일자도 미상 없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인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가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죠? 써놨는데, 인도명이나 명도성 도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고요. 채권자에 의한 배당이 손해에 의해서 대부분 밝혀지기도 해요. 가장 임차인들은요. 근데 금융거래 사실 조회 확인, 그러니까 명도성에 가게 되면 금융거래 사실 조회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월세가 입출금 됐는지, 전세 보증금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리비, 공과금, 고지서 등도 참고해서 이제 뭐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의 확인은 땡땡땡에서 확인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간단해요. 1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가장 임차인 업체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물론 이건 순서상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장 임차인 판별법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 물론 안 알려주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건물을 소유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건물을 소유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장 임차인 판별법 어쩌고 얘기를 한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샀어. 건물 이렇게 샀어요. 제가 이제 1층에 상가, 2층에 이제 2, 3, 4층에 이제 주택으로 샀어요. 상가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저당을 잡죠. 그러면 은행에서 각 호마다, 방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해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은행에 전화해보면 돼요. 채권자한테 전화해보면, 아, 이 사람 옛날에 뭐 신고할 때, 아니면 설명할 때 누구라고 했는데, 은행 직원들은 다 메모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죠? 일단 이게 첫 번째 확인하는 가장 쉬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그건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죠? 가장임차인, 여러분 직접 가서 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 꼬마들한테 물어봐. 그거 뭐 언제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거. 그죠? 어떤 사람 방송 들으니까 여기 기억학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너 엄마 뭐 몇 호에 사냐? 뭐, 그렇게 뭐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강아지 푸드사봉 소리도 아니고, 참나, 진짜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가 몰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건물을 사게 되면, 그죠? 은행에서는 당연히 소유주한테, 또 아니면 기존 소유주까지 다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를 합니다. 사본을. 사본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대출이 되고, 저당이 신청이 됩니다.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 바보입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바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떠드는 말들, 그런 말들 여러분 혼내되지 마시고, 정말 제가 딱 보니까요, 하수들 진짜 많아요. 그냥 말하기 좋아서 법률적으로 얘기하고 떠들고, 그런 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이면 끝나,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 뭐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시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좀 가격을 더 대폭 올릴 거예요. 12월 한 달만 55만원. 저번 달에는 제가 48만원에 100불 한정해서 공급해 드렸죠.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55만원으로 좀 올렸어요. 가격을 올렸고, 여러분들 경매하시면서 정말 편하게 공부하시고, 학원 뭐 1년, 2년 다녀도 크게 수익이 없는 분들 많아요. 정말로요. 어떤 학원은 600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이제 제 유튜브 교재 구입하신 분, 시흥시에 사시는 분하고 소주 한잔 했는데, 뭐 600만원짜리 강의도 있다. 참,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요.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좀 살면서 당하지 마시고, 좀 합리적인 가격, 또 아니면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입찰 시에 제가 이제 무료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재 구입하는 분이 하나세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구독자분한테는 다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교재를 구입한 분의 한도 내에 한해서 입찰 시 무료 상담 또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선순위 가장임차인 확인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요 배당 요구 안 하고, 배당 요구 안 하고 금액이 안 적혀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뭐 무상거주로 살고 있다가 경매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은요, 그죠? 다가구주택에서는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 각 호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모든 채권자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뭐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공개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